안녕하세요. 최흥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영상 시간으로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경찰학 개론 3주차 1교시 시간입니다. 교재 내용에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직관리입니다. 경찰 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경찰기관, 작은 일에 가서 보통 경찰기관. 1. 경찰관청.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예, 그렇습니다. 이 보통 경찰기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생소합니다만은 경찰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청,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있는 각 시도에 있는 각 지방 경찰청, 그 다음에 경찰서, 이러한 기관을 모두 통틀어서 보통 경찰기관이라고 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제34조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둘 수 있다라고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경찰청의 조직이라든지 뭐 직무 범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관청이란 경찰 사무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 행정기관. 예. 그래서 이제 경찰관청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찰청이라든지 지방경찰청, 경찰서 이러한 경찰 행정기관을 다 포함해서 경찰관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중에서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은 이제 전국에 우리 보통 경찰관청에 하나밖에 없죠. 경찰청, 서울에 있는 경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18개 시도에 지방경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 산하에 전국에 255개 경찰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자면은 경찰청은 서울에 하나 있고 지방경찰청,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포항 경주 지역에는 지방경찰청이 어디 있냐면은 경북지방경찰청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하에 경주경찰서도 있고 포항남부경찰서도 있고 포항북부경찰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제가 경찰청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경찰청장을 둘 수 있다. 경찰청이나 경찰청장을 두는데 우리나라에는 경찰청장이 한 명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계급은 치안총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이 경찰학 개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경찰학 개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찰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을 치는데 경찰학 개론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경찰학 개론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학계로는 경찰 조직에, 경찰학에, 경찰행정학이라는 학문의 기초적인 단계다. 그래서 경찰학 개론을 공부를 하면은 경찰학, 경찰행정학 전체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행정학 공부하기 전에 경찰학 개론을 기초 단계로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학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 다음에 좀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이제 경찰청장을 두는데 경찰청장은 계급이 치안총감이라고 했죠. 자, 경찰의 계급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낮은 계급이 순경, 그 다음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그 다음에 총경, 경무관, 그 다음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렇게 해서 11개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는 경찰청장을 돕는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청장은 우리 한국의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고 경찰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경찰청장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강주지방경찰청장 할 것 없이 지방경찰청장들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를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경찰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다음 시간에 경찰위원회를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청이 하면은 행정안전부 장관 누구에게 제청하느냐? 국무총리에게 제청을 하는데요. 국무총리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또 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 우리 경찰 조직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우리 경찰 업무를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 들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회에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장관이라든지 또 여기에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대통령이 임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에서 통과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국회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경찰청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임기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요. 중임할 수 없습니다. 중임할 수 없다. 그 경찰 공무원 시험에 순경 공채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경찰 다음 중 틀리는 건 어느 것이냐?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이러는데요. 연임이 아니고 중임입니다.
연임은 연달아서 하는 것을 연임이고요. 중임은 한 번 청장을 하다가 그만 쉬었다가 다음에 청장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하는데요. 중임도 할 수 없고 연임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중임할 수 없으며 경찰청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다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률을 위배했어요.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가지고 경찰청장의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를 잘 처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국회의 탄핵의 소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경찰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을 두고 있어. 예, 그렇습니다. 부속기관인데요. 경찰청의 부속기관인데 경찰청장 소속하에 이제 그 부속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경찰대학, 예, 용인에 있다가 요즘 이제 충남 아산에 지금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옮겼죠. 경찰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경찰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면은 4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4년 동안 수업을 받는데요. 예, 학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학비는 전액 무료고요. 제복도 무료로 주고요. 모자, 신발도 무료로 다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라서 차등 공부하는데 그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4학년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나오면은 졸업을 하면은 경위로 임용됩니다. 인간됩니다. 경위로 인간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인재개발원입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인데요. 요 명칭도 얼마 전에 이제 변경되었죠. 경찰인재개발원. 이것은 이제 이것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데요. 경찰대학하고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경찰 공무원들이 직무교육 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11만 경찰 공무원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와서 직무교육을 받는 곳이다. 제가 여기서 교수위원으로 근무를 좀 했었는데요. 3주 교육받는 사람이 있고 2주 교육받는 사람이 있고 1주 교육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주 그 교육받으러 들어오는 경찰 공무원들이 한 1000여 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3주일 동안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 교육을 받을 때는 전부 모두가 무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숙식인데요. 밥도 하루 3끼 무료로 지급하고요. 잠도 자는데요. 요즘은 2인 1실입니다. 한 방에 2명이 들어가서 자는데요. 뭐 냉장고, 에어컨, 뭐 화장실 다 돼 있고요. 또 대중 목욕탕도 있고요. 골프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마치고 6시간 넘으면 일과 시간이 지나면은 골프장에 가서 골프도 칠 수가 있는 아주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 중앙경찰학교입니다. 중앙경찰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이게 충주에 있는데요.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 공무원들의
교육시키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든지 졸업하기 전에 순경 공채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면은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교육을 8개월 동안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교육을 받는 곳이 중앙경찰학교입니다. 여기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어떤 지식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마하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신임 순경들 교육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은 이것도 충남 아산에 있는데요. 경찰인재개발원 옆에 있습니다. 경찰수사연수원은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들, 특히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데리고 와서 수사 관련 전문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찰 공무원이 되어서 나는 수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수사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면은 경찰수사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또 부속기관이 하나 더 있죠. 경찰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데요. 경찰병원은 경찰 공무원들을 치료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다쳤을 때 치료하는 병원이다. 물론 경찰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이 업무 중에 다쳤을 때는 경찰병원에 입원하면은 치료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경찰병원도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마음 놓고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겠죠. 다음, 경찰청은 1차장 8국 구간 32과 18 담당 관제를 유지. 경찰청 밑에 차장이 있습니다. 경찰청 밑에 차장이 있고요. 경찰청장 밑에 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8국, 생활안전국, 그 다음에 정보국, 수사국, 교통국, 경비국 이래가지고 8국이 있고 구간이 있습니다. 관이 있고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2과, 과가 32개가 있습니다. 과가 32개가 있고요. 담당관제, 무슨 담당관인데 담당관제가 18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변인은 경무관으로 보호하며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호자. 여기 보면은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을 한 명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변인은 경찰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변인은 그 계급이 뭐냐면 경무관입니다. 상당히 계급적으로 상당히 높죠. 경무관이 그 대변인인데요. 이 대변인이 하는 역할을 보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 조정 및 협의 지원. 주요 정책, 경찰청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대국민, 우리 경찰청에서 이번에 국민들에게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변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역할은 뭐냐?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 보도에 관한 사항.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도 하고 대변인이 또 어떤 보도를 했는데 잘못되었다. 그러면 정정 보도 새로 고쳐서 보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변인이다. 그 다음 3. 온라인 대변인 지정, 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 점검 및 평가. 그렇습니다. 온라인 대변인 지정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는 사람이 대변인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소통 총괄, 점검 및 평가 이런 것도
모두가 대변인이 하고 있다. 다음 4.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예, 경찰청 내의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이죠. 대외 정책 발표 사항 같은 거 브리핑, 경찰청에서 브리핑할 때 누가 하느냐면 대변인이 한 거죠.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뭐 옛날 예를 들면은 청장님이 브리핑한다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대변인이 다 하고 있다. 그다음 5. 전자 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예, 전자 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대변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찰청의 하부 조직으로 생활안전국,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교통국,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기획조정관 등을 두고 있음. 예, 여기 보면은 경찰청의 하부 조직으로 생활안전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포항 지역을 예를 들면 포항 남부경찰서에 가면은 생활안전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찰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 국이 생활안전국입니다. 수사국은 수사, 형사, 우리나라 범죄, 단속, 예방 이런 업무를 관리하는 곳이 수사국이고요. 사이버 안전국은요. 오늘날 우리 사이버 범죄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N방 같은 것도 하나의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안전국에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교통국, 예, 우리나라 교통에 대해서 교통이 어디 정체되고 또 교통이 또 정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바로 교통국이다. 경비국은 쉽게 말하면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대간첩작전도 경비국에서 하고요. 또 경비, 예를 들면은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서 서울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 경찰이 나와가지고 진압도 하고 예방도 한다. 예를 들면은 포항 시민들이 포항 시청 앞에서 시위 및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포항 남부경찰서 경찰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예방도 하고 진압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경비국입니다. 정보국, 이건 정보국은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국, 이것은 대간첩작전, 그 다음에 간첩이 있는 점, 첩보를 수집하고 대간첩작전. 요즘은 북한 그 이탈 주민인데요. 그러면 세터민 관리도 요즘은 보안국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외사국입니다. 외사국은 외국인의 그 범죄, 진압, 예방,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외사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 또 누가 있느냐, 외국인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관은 그 업무 기획을 해서 경찰청의 업무를 기획해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57페이지 한번 피해보세요. 57페이지 보면은 기획조정관은 57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호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자, 기획조정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거기 보면 1. 행정제도, 업무 처리 절차 및 조직 문화의 개선 등 경찰 행정 개선 업무의 총괄 지원. 예. 두 번째는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이런 것은 이제 정원은 전투경찰 순경은 여기서 이제 의경은 제외되는 거죠. 조직과 정원 관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기획조정관이 하는 거죠. 정부 혁신, 과제, 발굴, 선정, 추진, 상황, 확인, 점검 및 관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 평가. 예, 이런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하고 있다. 또 5. 다음 페이지 넘어서 5. 주요 정책 및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예. 6번. 치안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 조정. 그 다음 7. 경찰위원회의 간사 업무에 관한 사항. 경찰위원회의 간사 업무에 관한 사항도 기획조정관이 하고 있다. 8.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예. 경찰청의 예산, 우리 경찰의 예산 이런 것도 전부 다 기획조정관이 다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경찰 관련 규제 심사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1.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 발간, 법규집 편찬하고 발간하는 이런 역할도 전부 다 누가 하느냐 하면은 기획조정관이 다 한다. 그 다음에 12.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3. 행정심판 업무와 소송 사무의 총괄. 국민들이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 그 담당을 누가 하느냐 하면 기획조정관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또 경무인사기획관이라고 있어요. 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관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는데요. 계급이 경무인사기획관은 계급이 치안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무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보안 및 간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사무관리의 처리 지도 및 제도의 연구 개선. 4. 기록물의 분류, 수발, 통계, 편찬 및 기록과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 이관, 보존, 평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 업무. 그 다음에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관리. 예산의 집행 및 회계관리도 경무인사기획관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7. 청사의 방호, 유지, 보수 및 청사관리 업체의 지도 감독.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뭐 어디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가 하느냐? 경무인사기획관이 한다. 8. 경찰박물관의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항 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A 순경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하면은 경찰청에서 누가 담당하느냐? 경무인사기획관이 다 최종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경찰청 소속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교육, 훈련의 관리. 예. 경찰 공무원 시험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면은 시험 문제 출제도 해야 되고 관리도 점수도 매겨가지고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중앙경찰 교육은 그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을 모두 관리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경무인사기획관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13번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예, 이런 업무들을 경무인사기획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경찰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잘못을 했을 때 적발하고 또 적발해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은 경찰 공무원으로 감사관을 임명할 때는 경무관입니다. 경무관으로 하고 또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감사관을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그 다음 3. 사정업무. 그죠? 부패라든지 어떤 경찰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 뭐 부패, 사정업무도 다 관리 담당한다. 4. 경찰기관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비사항의 조사 처리. 그렇죠? 어떤 누가 국민들이 뭐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진정 어떤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에서 하고 있다. 민원 업무의 5번 민원 업무의 운영 및 지도. 6번 경찰 직무 수행 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7번 경찰 수사 과정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번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처리.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 장비 정책관이라고 있는데요. 정보화 장비 정책관. 정보화 장비 정책관은 우리 경찰 전체 장비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직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 장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경찰 공무원이 뭐 입는 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또 단화라든지 또 예를 들면 버스, 또 총기, 실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진압 장비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모든 경찰 공무원이 운영하는 모든 그 장비를 총괄하는 직책이 누구냐면은 정보화 장비 정책관입니다. 정보화 장비 정책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또는 경무관으로 보완한다. 이것 역시 이제 계급이 경무관입니다. 정보화 장비 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정보통신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그 다음 2번 정보화 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 운영. 3. 정보통신시설 장비의 운영 및 관리.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통신시설 전화기, 경찰 전화기가 몇 대 원래 부족하다, 몇 대 더 구입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정보화 장비 정책관이 그 수립 계획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기가 몇 대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이제 경북지방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다 보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통신 무전기도 있죠. 무전기, 경찰 무전기가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나서 못 쓰겠다 하면은 몇 개 새로 우리가 무전기를 새로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보고를 해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새 무전기를 보고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보화 장비 정책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경찰 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7번 경찰 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복제를 하는 것은 제복을 말합니다. 경찰 제복. 경찰 공무원들이 입는 옷, 봄, 여름, 가을, 동복, 하복, 춘추복, 뭐 모자, 신발 다 포함해서 경찰 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정보화 장비 정책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과학수사관리관입니다. 과학수사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과학수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해 차장을 보좌한다. 과학수사관리관,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우리 경찰이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뭐 심지어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고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백을 받아내고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고문이라든지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과학수사를 해야 돼. 과학수사. 경찰 공무원들이 과학수사를 해가지고 범죄 혐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겠죠. 그만큼 이제 과학수사관리관의 업무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학수사관의 그 역할을 한번 하는 업무를 보겠습니다. 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2.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범죄 감식도 하고 분석도 하는 거죠. 3. 범죄 기록 및 주민등록 지문의 수집 및 관리. 그렇습니다. 그 다음 치안상황관리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도한다. 치안상황관리관은 이제 상황관리관, 상황실 운영관리관으로 보면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뭐 대구지방경찰청 또는 경북지방경찰청에 보면은 상황실, 112 지령실 뭐 이런 상황 통틀어서 치안상황관리관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 치안상황의 접수, 전파, 상황 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4. 112 신고제도의 기획, 운영 및 112 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이러한 업무를 치안상황관리관이 다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범죄를 당하면은 112에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은 관할 경찰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처리하는데요. 바로 그 112 신고제도라든지 112 종합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누가 하냐면 치안상황관리관이 다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전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호하며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생활안전국장은 기업경찰,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곳이 생활안전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그렇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그 지역의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도 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되죠.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그렇죠. 지구대 및 파출소 외근 업무의 기획. 4. 풍속 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단속. 5. 총포 도금 하량류 등의 지도 단속. 총포 도금, 총기, 공기총이라든지 엽총 같은 것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은 생활안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항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총기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 엽총을 하나 구입하고 싶다, 공기총을 하나 구입하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생활안전과에 가서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적결심판 청구 업무의 지도. 적결심판 청구 업무도 여러분들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번 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및 소년 범죄 수사 지도. 9번 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 10번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1번 가출인 및 실종 아동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2번 실종 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13번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 조정. 14번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5번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6번 스토킹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여기서 이제 스토킹, 성매매, 스토킹 같은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성매매 예방도 생활안전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위에 성폭력도 그렇고요, 가정폭력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활안전국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사국의 국장 일명을 두고, 수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사 형사,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입니다. 범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수사 경찰이 가서 해결하죠. 수사국의 국장 일명을 두고 국장은 치안관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 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조정 및 통제. 2. 범죄 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범죄 수사의 지도 및 조정. 4.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수사국이다. 다음 사이버 안전국.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버 안전국. 요즘 이제 사이버 안전국에서 M방,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텔레그램의 M방, 요즘 그 수사 안전국에서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국장은 치안관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정보의 수집 분석,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 이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이버 안전국장이 다 이제 관할하는 거죠.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경찰 기구의 등과의 협력. 6. 전자적 증거 분석 및 분석 기법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안전국장이다. 그 다음에 교통국의 국장은 치안관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이 교통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그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기획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체 촬영이 없이 차량이 원활하게 잘 소통되고 또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예방 및 그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 주 담당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교통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업무를 보면은 1. 도로교통에 관련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도로가 시설 관리를 해야겠죠.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차량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그 다음 5. 자동차 운전면허의 관리. 6.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지도 단속. 7.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8. 고속도로 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는 순찰대 경찰 공무원들도 전부 다 이 교통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비국입니다. 경비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비국은 경비 업무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간첩 작전이나 또는 대테러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고 진압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경비국입니다. 경비국의 국장은 치안관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도. 2. 경찰부대의 운영 지도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민방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재난사항 및 위기상황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 6. 경찰작전, 경찰 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관리 지도. 9.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 지도. 10. 의무경찰 숙령의 복무 및 교육 훈련. 11. 의무경찰 숙령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2. 경호 및 요인 경우의 계획 수립 지도. 13. 경찰 항공기 관리 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 훈련. 14. 경찰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항공 지원 업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국입니다.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는 곳인데요. 정보국에는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정보심의관을 둔다. 국장은 치안관 또는 경무관으로 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하며 기획정보 업무 조정에 관해 국장을 보좌한다. 정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조정,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 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 제가 말씀드렸죠. 3.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 4. 집회, 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집회,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경비국에서 합니다만 집회, 시위를 지도 및 조정하는 것은 정보국에서 합니다.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그 다음에 보안국입니다. 보안국은 대간첩작전, 첩보 수집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세터민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안국의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을 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지도. 3. 북한 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 안전대책 업무. 4.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조정. 5.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 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 업무. 7. 간첩 등 주요 방첩 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 자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외사국입니다. 외사국은 외국인 관리하는 곳이라고 했죠. 외국인의 범죄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외사국입니다. 외사국의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외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의 교류 및 협력. 그 다음에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관리.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7. 외사 보안 업무의 지도 및 조정. 8. 국제공항 및 국제해양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이런 사항들을 이러한 업무들을 하는 곳이 바로 외사부의 국장이다. 제가 지금 경찰청 다시 말씀드려서 경찰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가,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가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외국인 범죄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외국인 범죄, 외사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외국인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 7,60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불법 체류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 살고 있다. 236만 같으면요 거의 대구 시민하고 맞먹습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에 들어가서요.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 예, 그렇습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다음 명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예. 여기 이제 18개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강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세종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이렇게 해서 모두 18개 지방경찰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함. 예. 부산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입니다.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입니다. 그 다음 지방경찰청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남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차장 1명을 둡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및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 경무관으로 한다. 경무관은 치안감보다 한 단계 낮죠. 그 다음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남부의 지방경찰청에 제1부, 제2부, 제3부를 두고 경무관으로 보한다.
여기에는 보면은 제1부장이 있고 제2부장이 있고 제3부장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제1부장이 있고 2부장이 있죠. 그래서 제1부장도 그렇고 2부장도 그렇고 제3부장도 경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부장은 경무, 정보, 외사 업무를 관할하며 분장하며 제2부장은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112 신고제도 및 112 종합상황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 것은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제1부장은 경무, 정보, 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제2부장은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112 신고제도 및 112 종합상황실 운영 이런 것을 관리한다.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지방경찰청 조직도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재 페이지 65페이지 그림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경주에 경찰서가 있죠. 그 다음에 포항에는 포항 남부경찰서, 포항 북부경찰서 이렇게 전국에 255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소속하에 경찰서를 두고 있음.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한다. 우리나라 현재 서울의 큰 경찰서는 경무관이 경찰서장입니다. 대구에는 한 곳이 있는데요. 대구 성서경찰서에는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 포항 북부경찰서, 경주경찰서 이런 데는 대부분의 경찰서는 총경이 경찰서장을 하고 있다. 총경보다 한 단계 낮은 경정도 서장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없습니다. 가끔 아주 소규모 군 단위에서는 경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으며 경찰서는 255개, 지구대는 585개, 파출소는 1435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경찰서는 우리나라 전국에 255개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요거는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호하는 경찰서.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임명하는 경찰서를 보면 여러분들 페이지 6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66페이지 펴보면은 그림 1-3 보면은 대구 성서경찰서 해가지고요. 여기는 경찰서장이 경무관입니다. 그러면 포항 남부경찰서나 포항 북부경찰서나 경주경찰서장보다도 한 계급 더 높습니다. 포항 남부나 북부 경주경찰서장은 총경인데 비해서 대구 성서경찰서장은 경무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조직도인데요. 페이지 66페이지 보면 경찰서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경찰학 개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업무를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요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도 지금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